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SB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어서민 성선화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정말 지겨운 AI 버블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1%대 약세를 보인 월요일 우리 시작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안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을 통해서 전략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LG이노텍,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먼저 LG이노텍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가운데 꾸준히 고점 또한 높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버블론에도 살아남았던 IT 부품주 LG이노텍에 대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광학솔루션 외에 차량용 전장이랑 기판에 대한 성장 기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넘어 기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이 오늘 약세장 안에서도 꽤 잘 버티는 모습이 좀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애플발 효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주호 의원부터 먼저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LG이노텍만큼은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이 또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들, 시장에 구애받지 않고 좀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LG이노텍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으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애플향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LG그룹이랑 벤츠 쪽과의 전장,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부분 협력, 실제로 LG엔솔에서는 수주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츠 쪽이랑 이제 LG이노텍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차량용 전장이랑 기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플향 매출이 거의 7, 80% 정도 되는 LG이노텍이기 때문에 그 매출 다변화가 굉장히 절실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FC BGA라던가 기판이라던가 차량용 전장이라던가 충분히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LG이노텍의 또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이랑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붙은 겁니다. 왜냐면 로봇이던 자율주행이던 카메라 모듈이 필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LG이노텍의 이 광학솔루션 사업이 물론 스마트폰향 매출이 크지만 이게 이쪽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4월 달까지만 해도 많은 주주분들이 정말 실망스러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41만 원 갔을 때가 이제 애플카 모멘텀이 강하게 주가에 반영됐을 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최근에는 거의 지금 7개월 가까이 기간 동안 3배 가까운 지금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LG이노텍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는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 이제 LG이노텍은 딱 애플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다른 쪽도 바라볼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향 원벤더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벤츠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매출처가 다변화됐다는 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선화 의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기판 관련 모멘텀을 좀 보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애플 쪽 대표적인 수혜주였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LG이노텍이 이 기판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느냐라고 보면 그 모듈이라 그럴까요? 지금 광학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3%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마진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진이 높기 때문에 기판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진율이 높아지고 영업이익률도 높아진다고
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LG 이노텍이 언제부터 이 기판 쪽으로 좀 준비를 했느냐 보면 거의 뭐 스마트폰 기판 같은 경우 201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FPGA를 시작한 게 2022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 일단 의미 있게 진입을 한 게 이제 작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기판은 어차피 경쟁이 치열한데 LG 이노텍이 후발 투자로 들어가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LG 이노텍이 지금 하려고 하는 기판은 일반적인 기판이 아니라 이제 고마진, 고난도 기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입하는 거, 그러니까 컬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컬 테스트, 그러니까 샘플을 공급을 해놨고 그리고 컬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컬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제 중형 FPGA,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삼성전기가 만드는 대형과는 또 다른 어떤 틈새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아이폰 공급 부품사에서 이제는 반도체 기판으로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걸로 해서도 좀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뭐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네. 뭔가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형 FCBG 관련해서도 이제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상태이고 좀 묵직하게 올라가는 종목 찾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성선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신규 진입이 가능한 게 지금 보면 이제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리면 11월 3일에 이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지금 거의 2주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뭐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 목표 주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씩 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만 어차피 주가가 지금 현재 횡보 중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활용해가지고 분할로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횡보하는 구간을 통해서 지금 수익을 낼 만한 자리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주호 의원의 기술적 분석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증권가에서는 34만 원, 35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1차 목표가는 좀 어디까지 볼까요? 네, 저도 35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30만 원 돌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24년도 7월 달 고점이 30만 5,500원이었거든요. 이거를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딱 이 문턱입니다. 네. 지금 30만 5천 원 부근, 그러니까 30만 원대를 돌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 상황에서 약간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지금도 신규 접근하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좀 30만 원대 못 뚫고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오히려 30만 원 위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LG 쪽에서 만약에 로봇이라던가 이런 거를 활성화하고 좀 다양화시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노텍 거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신규로 접근 가능하다.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샀냐에 따라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매수가가 뭐 40만 원대다 아니면 뭐 30만 원 중반대다 이러면 아직도 수익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도 한번 조금 더 욕심내서 들고 가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도 잘 버텼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원 문턱을 넘는지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버블론이 나왔음에도 잘 버텼던 종목이기 때문에 40만 원대까지도 조금 더 기대감 열어볼 수 있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죠. 기관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천억 원대 강한 순매수를 보였고요. 여기에다 외국인까지도 매수에 동참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분할하기 전에 고점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어떻게 활용해 볼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생물보안법 입법 추진과 관련된 반사의 기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수 CDMO 재평가 시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분할 직전의 가격까지도 벌써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제는 좀 다시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제 셀트리온과 경쟁해야 되나요? 사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상물 상장을 했을 때 한번 삼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굉장히 급락을 했었다가 네. 2주 만에 다시 이제 주가를 회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순수 CDMO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멀티플을 줄지, 어떻게 평가할지 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주 동안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가를 보면 이제 두 기업 모두 다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수급이 많이 몰렸던 거는 사실 그 생물보안법 이슈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글로벌리 일단 3대 CDMO가 있는데 일단 스위스의 론자 그리고 중국의 우시가 있는데 이 어떤 규모로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78만에서 80만 리터 정도로 굉장히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스위스의 론자가 60만 리터이고요. 우시 같은 경우엔 40만 리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최종으로 통과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시로 갈 물량이 이제 삼바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구체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올지는 확정된 바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 생물보안법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동안에는 사실 에피스 홀딩스랑 같이 있으면서 순수하게 그 CDMO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순수 CDMO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앞으로 더 증대가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4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1공장에서 4공장까지 현재는 풀 가동이 되고 있고 5공장 같은 경우에도 램프업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실적 호조를 반영했을 때 뭐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그때 상장했을 때 같은 경우 천차만별로 목표 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 주가가 거의 200만 원이 넘어가고 최고로 230만 원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현재 주가가 물론 이제 한 반걸음만 보면 약간 황새주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200만 원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시로 갈 물량이 삼바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사이드도 200만 원까지 좀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이거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조금 약간 다소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을 때 그 물량들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온전히 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그게 이제 그동안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도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본 것처럼 기대감이 과했을 때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 실망감도 엄청 크게 주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 미국에 공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뭐 미국의 공장을 만들고 있는 뭐 일본 쪽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지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시의 물량을 가져오면 좋지만 그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200만 원보다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한번 우리는 염두를 해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시로 갈 물량이 또 안 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주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셀트리온을 고르시겠어요? 가격적인 면만 딱 보면은 셀트리온인데 요즘에 ST팜 기세가 좋거든요. 네. 차라리 대안으로 저는 ST팜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방법도 있다. 뭐 정도만 네, 대안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추세를 잘 타고 있는 ST팜 같은 경우를 좀 대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선아 의원의 좀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지금 오늘 좀 아쉬운 게 뭐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거는 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윗꼬리가 달려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이제 고가에서는 이제 물량을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저는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 170만 원 정도까지는 눌림이 나왔을 때 노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170만 원 눌림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분부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진건설로봇, 두 번째는 HVM입니다. 먼저 전진건설로봇부터 내용 열어주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했죠. 여름부터 정말 로봇주들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진건설 로봇의 모멘텀은 어떤 걸로 봐야 될지 첫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부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럽 재건 수요로 실적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이 좀 로봇주이긴 하지만 사실 재건 관리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종전 협상이 좀 재개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일지 이주호 의원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 포기를 시사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종전으로 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 이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해서 국내 점유율 1위인데 말 그대로 콘크리트를 날르는 그 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돼서 지금 재건에 좀 모멘텀을 강하게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주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소식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거보다도 어쨌든 이 콘크리트 펌프카부터 시작해서 이 전진건설 로봇이 우크라 재건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장하고 나서도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5만 원대 부근에서 하단으로 한 4만 원 초반 그리고 상단으로는 지금 한 5만 원대 후반 사이에서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지금 젤렌스키가 저렇게 입장을 딱 표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만약에 협상이 잘 될 경우에는 재건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재건주 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투자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중에 대장적 종목 중에 하나인 전진건설 로봇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IT 쪽이 쉬어가면 오히려 이벤트가 있는 좀 재건 쪽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전진건설 로봇을 봐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선아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유럽 재건 수요로 실적 성장의 가능성을 좀 보셨는데 아마 근데 재건 관련해서 조금 더 대형주들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전진건설 로봇만이 가진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재건 테마주는 평소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지는 않거든요. 뭐 현대건설 같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건 테마로 묶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꼭 테마로만 볼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하고 있는 게 저는 여기 이름에 왜 로봇이 붙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1등 공신이 바로 콘크리트 펌프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공중에서 콘크리트를 정확하게 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왜 로봇이 붙었는지 이게 로봇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장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이게 내수가 많은 게 아니라 해외 비중이 많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지금 수출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해외 비중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75% 정도가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해외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가 뭐 일단 단가도 높고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높은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유럽까지도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뭐 썩 좋은 실적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7분기 연속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500억 원대로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대는 한 80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건 테마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볼 수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관심이 없으신 게 티가 확 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조용께 좀 기술적 분석을 여쭤볼게요. 4만 원, 5만 원대 좀 박스권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이 신규로 진입하려면 어느 선에서 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단기로 보면은 이 52,000원짜리가 직전 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완벽하게 이제 올라타면은 저는 6만 원대까지도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올 때마다 여기 62,000원 구간에서 계속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거의 확 실시가 되면은 아마 재건주들이 단기적으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 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셔도 한 7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 이거 테마 같아서 좀 그렇다 하시면은 차라리 HD 현대건설기기가 더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6만 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HVM이었죠. 우주항공 쪽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 특수 합금 사업을 하는 HVM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새롭게 선했는데 이슈의 지속성은 어느 정도일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스페이스X IPO 기대감 속에 특수합금 공급 이력 부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산업 확대로 체질 개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중 이 HVM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성순아 의원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우주항공 테마 역시 제가 그렇게 썩 선호하는 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이슈 본부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은 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HVM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HV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주항공 방산용 특수 합금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회사가 우주 관련 회사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좀 마진이 굉장히 낮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정이라든지 화학 석유 플랜트 같은 일반 산업용 특수 금속을 만들다가 일단 2022년부터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인 거죠. 3년 전부터 우주 기업향 이 납품물을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 이제 2023년부터 우주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년 그리고 2025년 이때부터 이제 사업의 중심축이 완전히 우주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면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약 431억 원인데
우주 매출이 241억 원으로 매출 비중이 56%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3년 만에 우주 항공 쪽의 매출이 절반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가 왜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돌렸을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마진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이제 적자가 한 3억 원 정도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서산 2공장이 일단 가동이 지연되면서 이제 적자가 난 구조고 1분기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다시 정상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4분기에는 한 매출이 한 300억 원대로 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650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테마주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어떤 거를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주항공 쪽에 특수 합금을 만드는 기업도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가 있으니까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사실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은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제 앞으로 실적이 기대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주항공 사업 자체가 그동안은 약간 실험 느낌이 강했는데 네. 이제는 실험이 아니라 진짜 본격적으로 큰 사업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에 대한 IPO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HBMVM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지분 투자한 창추사라던가 뭐 지금 막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그만큼 이 스페이스X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실적도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 기업 가치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HVM이랑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 쪽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HVM이랑 스피어라는 종목 둘 다 비슷하게 지금 상승이 네.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은 공급 모멘텀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막 지분 투자한 기업들 뭐 그다음에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IPO가 됐을 때 앞으로 꾸준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뭔지는 좀 판단을 잘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피어와 또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근데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오늘 만약에 윗꼬리가 안 달리고 딱 꽉 찬 양봉으로 마감했으면은 오히려 이거는 신규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윗꼬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 윗꼬리가 더 깊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전일 이 종가 부근인 32,500원 선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5일선까지 깊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32,500원 라인을 좀 기준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5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핫했다가 갑자기 또 내일 분위기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워낙 시장이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아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힘이 좋고 거래량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손절 라인은 딱 잡으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선아 의원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사실 초반에 우주항공 쪽은 잘 안 보신다고 좀 이야기를 하셔서 HVM에 대해서 전략을 좀 어떻게 주시려나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사실은 신규돈, 중장기돈 실제 투자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단기적인 테마여가지고 제가 이 우주항공 테마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차라리 다른 쪽, 오히려 미국 쪽에서 다른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내보다는 좀 해외 쪽 종목을 발굴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부 T&D, 두 번째는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먼저 서부 T&D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투자 부동산의 평가 이익을 통해서 중장기 개발 수익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이 부동산 관련주들이 최근 들썩이고 있는데 이 서부 T&D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서울 고속터미널 다음은 자산주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실적이 밸류에이션을 바꾸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호 의원은 최근 트렌드에 좀 맞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성선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좀 집중을 하신 것 같거든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이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로 지금 뭐 천일고속이랑 동양고속이 계속 질주하고 있죠. 근데 그 모멘텀을 이 자산주라고 불리는 쪽이 고스란히 받은 것 같아요. 뭐 롯데칠성이라던가 하림지주라던가. 근데 이 서부 T&D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괜찮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미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허가가 난 상태예요. 어디냐면은 용산 나진상가 부지 그리고 이제 양천구 신정동에 그 서부 화물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미 지금 두 개가 재건축이 승인이 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서부 T&D 같은 경우는 드래곤시티 호텔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랑 지금 나진상가랑 이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지금 가치가 용산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근데 이 개발 예정 토지 두 개 장부가만 합쳐도 시총의 89%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8,6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진상가 부지랑 그다음에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 두 개만 합쳐도 8천억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그 호텔 관련된 실적도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 자체가 워낙 지금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또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겹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의 조금 테마성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오늘 또 그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관련주들이 테마주들이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성동구 쪽 지분 갖고 있는 뭐 삼표시멘트, 예림당 이런 데가 지금 거기 그 출마하시는 분이 성동구청장인데 그분이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주들 안에서도 지금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후보 가능성 그분 때문에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애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그 현재 정부에서 기조 자체가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지금 지금 현 정부 여당 소속의 후보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전형적으로 그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전에 일어나는 모습들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여러 가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지만 저는 서부 T&D만큼은 이게 지금 재건축 예정이 아니라 네. 이미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에서 확정한 것 자체를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틀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전면 철회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호텔 사업도 잘하고 있고 그 알싸라기 땅이라고 한가요? 알짜 부지를 가지고 있는 금싸라기 땅. 네, 금싸라기 땅, 용산의 나진상가랑 여기는 정말 개발되면 좀 가치가 클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저는 자산주 쪽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업에 또 테마도 묻어있긴 하지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재개발이 확정된 회사라는 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선아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도 호텔 쪽에 좀 비중을 두신 것 같은데 네. 또 외국인들 정말 많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드래곤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서브 T&D가 이 드래곤시티에서 어떤 수익을 올리고 있느냐? 일단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호텔 체인에 위탁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짜 땅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잘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가
이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운영 능력을 굉장히 좋게 보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 실제로 개발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돈이 되도록 만드는가를 아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서부 T&D라는 기업이 굉장히 호기심이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맨 처음에 출발을 했던 거는 서부 터미널 트럭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정동에 개발한다는 그 부지가 원래부터 서부 T&D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인 거죠. 그리고 낮은 이제 거기 개발한다고 하는 낮은 상가 같은 경우에도 비싸게 산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회사가 오래전부터 알짜 부지에 알짜 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개발까지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서부 T&D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제가 최근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 개발 기사들이 11월 초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 계획과 청사진 같은 것들이 나왔으니까 물론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한 4, 5년 정도는 충분히 걸릴 수가 있지만 일단 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게 개발이 됐을 때 운영 수익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분양 수익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거든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업인 호텔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일단 그 개발 사업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회사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부동산 운영을 잘하는 회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해보기도 좋은 종목일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서브 T&D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멘텀이 붙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래서 또 조정을 받고 좀 횡보하는 구간이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급락하거나 막 떨어지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부 T&D가 가지고 있는 캐시 창출 능력과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믿는다라고 하면 좋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정 시에 제 생각에는 적당한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거든요. 신규 진입을 노린다라고 하면 12,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횡보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모집을 하면 이렇게 한 번씩 10%씩 급등이 나왔을 때 또 차익 실현 기회가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눈여겨볼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12,000원 선이 오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의원의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볼게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그 이벤트까지 고려해서 봐도 될까요? 네, 지방선거 전까지 변동성이 클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만 딱 보면은 오늘 5일선 딱 지지받고 반등 나왔거든요. 밑꼬리 달고. 근데 이 5일선 자리가 공교롭게도 과거의 고점이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주 목요일날 좀 애프터마켓에서 시세가 세게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날 확 갔다가 갑자기 차익 매물이 한 20% 나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큰 음봉 나왔을 때 기회가 아니냐. 오늘 만약에 5일선 이탈을 했으면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렸겠는데 오히려 지금 지켜줬기 때문에 저는 신규로 접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변동성이 좀 두렵긴 하시겠지만 오히려 들고 가시면은 이 회사의 그런 지분 가치가 한 번은 부각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최근에 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런 변동성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약간 테마도 묻고 약간 이슈 받고 이러면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매에 능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뤄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노이즈가 하나 있긴 했는데 이를 해소할 만한 모멘텀은 어떤 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바토클리밥은 지연일 뿐 모멘텀은 여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토클리밥 반환 논의는 변곡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토클린밤이 뭔지 먼저 성선아 의원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 네, 사실 이게 주가 급락하면서 무슨 큰일이 났나?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처음부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토클립밥을 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자가 항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자가 항체가 뭐냐면 항체는 원래 바이러스나 이제 병균 같은 게 외부에서 이제 공격을 할 때 막는 침입자가 있을 때 이제 막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역 체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자기 몸을 적으로 착각을 해서 스스로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바로 자가 항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체는 사실 원래 항체는 좋은 건데 자가 항체는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자가 항체가 어떻게 하냐면 근육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중증 근무력증이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갑상선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레이브스병이 생기고 눈 조직 주변을 공격을 하게 되면 TAD가 되거든요. 갑상선 암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 항체를 그러면 어떻게 없애고 줄일 것인가인데 한올 바이오파마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바로 FcRn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FcRn이라는 게 이 자가 항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FcRn을 억제를 해야지 자가 항체를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는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바토클리밥은 뭐냐? 그러니까 이 바토클리밥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중증 근무력 자가 항체를 줄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서 이미 성공을 했고요. 테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자가 항체, 그러니까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왜 지금 반환을 하냐? 원래는 이뮤노반트가 2016년에 이 치료를 위해서 이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이 바토클리밥이 자기네들한테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한테 이거 다시 가져가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왜냐면 근데 사실 과연 이게 한올 바이오파마한테 안 좋은 건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이걸 그냥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밥 신세로 그냥 저기 뒷구멍에 놔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약이 빛을 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비록 1세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반환을 해서 가지고 와서 다른 데에다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세대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올 바이오파마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약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1세대 약을 반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밸류에이션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급락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쯤은 분할 매수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가져가면 안 되겠니? 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 게 확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거는 반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더 매수 기회가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이주호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모멘텀은 그래도 여전하다고 보신 건데 신약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저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없고 일단 중요한 거는 반환이 될 거냐. 근데 저는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환불 안 해주나요? 뭐 소송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다 돌리고 다시 반환한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뮤노반트가 강력하게 지금 뭐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시간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막 일사천리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반등 나온 게 지금 어쨌든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 나오고 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반환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이 바토클리맙의 상업화를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 속에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뭐랄까요, 끝났다 이거보다도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이 돼가지고 다른 데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반환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뭐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기술력은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왔지만 만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신규 접근에서 전고점까지 기회 노려볼 만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눌러준 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1월에 이벤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선화 의원의 의견도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철렁을 쳤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럼 지금이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도 될까요? 네, 만약에 사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 이상 지금 손실 구간이실 텐데 전혀 쫄지 마라. 마음 쓰지 마라. 좀 평단가를 낮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지금 볼린저 하단에서 딱 멈췄어요. 오늘도 지금 전날도 그렇고 볼린저 하단에서 지금 이 볼린저 하단이 지금 4만 원대인데 4만 원을 딱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이제 사실은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사실 가장 큰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게 그 TED 이게 3상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뭐 바토클리밥은 물론이고 차세대 뭐 약까지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분할로 접근하기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분할로 접근해보기 좋은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주호연의 종목이에요. 서진 시스템이 22선 지켜주면서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12.4%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 좀 어떡할까요? ESS 쪽은 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셀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포트폴리오로 확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ESS 관련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 지금 삼성 SDI가 LFP ESS 관련된 수주 공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중 NCS라던가 서진 시스템 같은 기업들은 추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역시나 이 동사 같은 경우도 오늘 밑꼬리 달고 양봉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주면은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 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ESS 쪽은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여기가 또 로봇으로도 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쪽의 안에서 특히 ESS와 연결되는 기업들은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도 ESS 관련한 모멘텀은 로봇으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선화 의원의 종목 이야기를 해볼게요. 롯데 관광개발이 목표가를 좀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좀 빨간불이 켜졌는데 지금 구간에서 차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목표가 높여볼까요? 사실 저는 지금쯤이면은 이제는 조금 수익 실현을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들어갈 일을 추천을 좀 드리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렸던 포인트가 사실 월채 포트폴리오의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로봇주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어떤 종목들이 많을 경우에 이런 롯데관광개발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어떤 섹터 다변화 측면에서 한 종목씩 넣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일단 이 볼린저 중간선을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볼린저 고점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 패턴을 지금 현재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고점 구간대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볼린저 중간 부분, 그러니까 21,000원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어가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롯데관광개발을
실적 시즌, 그러니까 내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실적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버티면서 올라오는 거는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확실하게 이제 공개되는 4분기 실적 시즌 즈음해서는 더 비중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실적 시즌에 빛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1,000원 좀 눌림목이 왔을 때 재공략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초가에 좀 담아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주호 의원부터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아까 LG노텍 얘기했는데 LG노텍이랑 관련된 기업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화전자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일단 LG노텍 쪽으로 약간 손떨림 방지 장치라고 해서 OIS라고 하는데 그 손떨방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공급망 이력이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5부터 그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볼가이드형. 그러니까 이게 폴디드 줌이 뭐냐면 그 카메라 튀어나온 거 있죠. 그거 줄여주는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화전자가 LG노텍 쪽으로 그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아이폰 15부터 지금 이 폴디드 줌 기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애플 쪽 공급망인 거죠. 물론 네. LG노텍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자화전자가 2021년도부터 ADAS 그러니까 아다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료가 되고 상용화가 되면은 LG노텍이랑 같이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그 밸류체인 안에 함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LG노텍에서 지금 그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애플에 공급하는 거에 지금 자화전자의 이 기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LG, 이노텍, 자화전자까지 좀 밸류체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성천하 의원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번에는 바이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사실 바이오 종목들이 요즘에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또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사실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많이 보면서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좋아요. 거의 3주째 누워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드디어 갈 때가 좀 오지 않았나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좀 알고 계시지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TGC라는 약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핵심적인 게 우리가 원래 무릎 연골이라는 게 한 번 닳으면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건데 이 TGC 같은 경우에는 연골을 그냥 통증을 완화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재생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게 의학 용어로는 DMOAD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근본 치료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릎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것,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연골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치료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3상이 통과되고 3상이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되는 거가 되는데 일단 이걸로 인해서 가장 달라지는 게 시장의 크기 그리고 약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일단 주사를 한 번 맞는 걸로 인해서 내 통증이 적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예상 약가 같은 경우가 거의 미화로 했을 때 8천에서 10,000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화로 했을 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약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오롱 티슈진이 매출이 안 나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추정되는 매출 규모가 연 매출이 4천억에서 1조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 초기만 해도 1조 이상이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5조 이상까지도 될 수 있다. 생각보다 이 골관절염 치료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임상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리면 TG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 2건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3상 같은 경우에는 내년 3분기
로 예상이 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3, 4개월 뒤에는 일단 임상 종료가 되는 게 어떤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확실히 코롱 티슈진액에 있어서 이게 이 골관절염 치료제, 그러니까 TGC가 상업화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기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단 항상 이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으로 선반영돼서 움직이잖아요. 11월 같은 경우에 사실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11월 말이었죠. 이때 거의 주가가 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2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 현재 3주 정도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조금씩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3주 정도 이렇게 지금 11선을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면 주가가 지금 볼린저 상단까지도 볼 수가 있고 증권사 목표 주가를 보면 거의 10만 원 이상이거든요. 13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대비로 해서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조금 높게 8만 5천 원으로 잡아봤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만 2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순아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 코오롱 티슈진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